최근 일본 대지진 가능성에 대해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난카이 대지진 발생 확률이 매년 1%씩 올라 올해는 82%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지난주 일본 규슈 동쪽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6.9의 강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떠올리게 하며 일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바다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은 쿵하는 소리와 함께 도시 전체를 크게 출렁였습니다. 건물들이 충격을 받자 사무실 내부가 크게 흔들리며 책상 위의 모든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져 나뒹굽니다. 편의점, 쇼핑몰, 학교, 사무실 등 모든 건물이 흔들리자 아무리 지진에 대한 내성이 있는 일본인이라 해도 공포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벽에 기대어 몸을 낮추고 숨을 곳을 찾아 필사적으로 엎드립니다. 건물보다 더 눈에 띄는 피해가 느껴지는 건 도로입니다. 도로는 원래 모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고 교량도 거센 진동에 충격을 받아 차량이 통행할 수 없습니다. 운전 중이던 사람들은 차를 길에 두고 걸어서 집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지진의 충격은 산사태로 이어집니다. 산이 무너지면 또다시 도로를 덮치는 악순환이 계속돼 도로 위는 무너진 집과 뽑힌 나무가 길을 막습니다. 겁에 질린 일본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대지진의 악몽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몸조차 제대로 지탱하기 어려웠다며 망연자실합니다. 아무리 빨리 지진이 멈춘다 해도 정전이 되고 통신망은 거의 끊어집니다. 아무리 자주 겪는 지진이지만 정전이 된 상태의 통신망까지 두절되면 사람들은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지진이 발생한 직후 일본 기상청은 미야자키현과 고치현에 쓰나미주의보를 발령하며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지진이 난카이 대지진과 연관이 있을지 조사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시즈오카현 앞바다부터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에 이르는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하는 초대형 지진으로 대개 100년 간격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상청은 회의 결과 이번 지진은 지난해 발생한 지진의 여진에 불과하며 난카이 대지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쓰나미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정부의 발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지진 당시 일본 기상청은 처음에 진도 6.9를 발표했으나 이후 지진의 규모를 7.1로 상향 조정하더니 특정 지역에서는 무려 8.0 이상의 강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지진 전조현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미야자키현 지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떠올리게 하며 일본 전역에서 지진 전조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불길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여러 전문가들은 심해에서 서식하는 대왕 오징어나 대왕갈치와 같은 심해어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지진의 전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전에도 해안가에 떠밀려온 대왕갈치가 12마리나 발견되었고 최근에도 대왕 오징어가 밀려와 사람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심해어의 출현은 지진의 예고 현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해안가에서 물고기의 떼죽음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또한 강진 직전 전조현상으로 대지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들의 이상행동도 포착되었습니다. 새들은 동물들이 지진을 예감하는 징후로 자주 언급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 대지진 이후에는 SNS에 꼭 새떼의 이상행동 영상이 확산되곤 하는데요. 지진 발생 직전 새들이 군지부리르며 하늘을 떠돌거나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영상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새들이 건물과 주차장에 마구 들어오는 모습이 공개되며 지진의 전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번쩍거리는 지진광도 나타났습니다. 지진광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이나 그 도중에 하늘 또는 땅에서 밝은 빛이 번쩍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뉴질랜드 아무리 지진, 칼라파나 지진, 2007년 페루 지진, 2008년 중국의 스촨성 대지진, 2009년에서 2010년 나퀼라와 칠레 지진 등 여러 지역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 발생 직전 지진광이 확인되었으며 일본 대지진 직전에도 한 달 전 지진광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확실한 지진의 전조로 여겨지는데요. 최근 일본에서 지진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취도 지진 전조 현상입니다. 지난해부터 미야자키현에서 고무 타는 냄새와 같은 불쾌한 악취가 감지되었고 이후 주변 지역에서도 냄새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해왔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이 악취가 안반의 균열에서 나오는 가스로 지진 전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대지진 직전에도 도쿄에서 유사한 악취 문제가 보고되어 일본 내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난카이 대지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해외 매체들은 더욱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BOA는 규모 6.9의 지진이 일본 남서부를 강타,
쓰나미 위협이 선언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람들은 강을 포함한 모든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경고를 받았으며 산사태와 주택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주의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특히 앞으로 나타날 대지진에 대해 경고하며 하루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BBC는 난카이 대지진의 위험성을 전하면서 그 충격이 일본 전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이 예고하는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특히 1707년 호에이 대분화의 재현 가능성이 일본을 다시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1707년 호에이 대분화는 일본 역사상 최악의 화산 폭발로 후지산이 분화해 화산재가 교토까지 도달했던 데 재앙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지진에 이어 후지산이 분화한다면 그 피해 규모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후지산의 분화를 촉발하면 단 3시간 내에 화산재가 도쿄 전역을 덮쳐 모든 도시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CNN도 일본 규모 6.9 지진 발생 후 쓰나미 주의보 발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 사망자 수가 3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대지진이 초래할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 강력한 대비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NBC 방송 역시 지진 발생 원리를 예로 들며 난카이 대지진은 이미 오래전에 발생했어야 했지만 지금까지도 발생하지 않아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가 축적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대처는 아니라기만 합니다. 전문가들이 연일 대지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보다 근거 없는 걱정은 필요 없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이 대지진의 공포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번 지진이 난카이 대지진과는 무관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여전히 깊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서 그들은 더 이상 공식적인 경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대피를 시작했고 언제라도 피난을 갈 수 있도록 미리 짐을 싸두기까지 했습니다. 다음번은 정말로 난카이 대지진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일본 열도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며 대지진이 닥칠 가능성에 대한 공포는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갑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협에 대한 긴장감이 일본인들의 일상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 영화가 전 세계에 공개되며 해외에서 심상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본 외국인들은 모두 하나같이 감탄하고 눈물을 흘리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영화의 제목은 121879. 포스터에 등장한 주인공들은 주천석, 권혁계, 홍상범, 문명철 등으로 우리에겐 다소 낯선 배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해당 영화의 포스터가 게시되면서 하단 45초 분량의 티저 영상을 볼 수 있는 QR코드가 공개되었고 이를 시청한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지고 만 것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영상에 등장한 인물들 때문이었습니다. 나라를 거스르려면 해야지.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는 그 정신이죠. 죽더라도 열심히 해야지. 지금도 나라 땅을 뺏기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젊은 사람들만 행복하게 지내시면 제일 좋은 거지. 나는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를 하면은 제일 건강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나라 만들기를 손모아 빕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제 영화가 아니며 등장인물들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실제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정전 후 지금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며 힘든 삶을 이어왔지만 그럼에도 다시 전쟁이 발발해도 국가를 위해 나설 것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를 본 외국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Watching this video, I felt that it's very important to study history through this kind of media because we always feel history so far from us, but through this kind of videos we can feel it humanly more close. So that's very important for me. Well, since watching the video, first of all, my respect for them, the Korean veterans, and sacrificing their lives for future generations really touched me. In the video, I was really moved by how much Koreans are inspired to save their country, to protect freedom, and to have the hope. Even though they've seen how harsh the war is and how terrific the conditions become, but still they're ready to fight. This shows that their courage, their determination to protect their country is more important than their personal gains and personal relaxation. This feels really, really good.
because it shows patriotism, it shows courage, and it also shows a sense of responsibility towards the country. Çünkü bizim ülkemizde de biraz gurur duyduğumuz bir mesele olduğu için çocukluğumdan beri bahsediliyordu. İlk olarak benim de en iyi hissettiğim şey verdikleri fedakarlıkları, söyledikleri sözlerle tekrar hatırlatmaları oldu. Ben de kendilerine çok minnettar hissettim açıkçası. 그리고 실제 외신을 통해 한국 전쟁 당시의 태극기와 함께 해당 영상에 등장한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가 보도되었고 이 모든 걸 준비한 한국인의 정체가 밝혀지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인프레쉬. 이곳은 국내 소규모 기업으로 평소 생활고를 겪는 6.25 참전 용사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주거 개선, 물품 지원, 식비 지원, 의료 지원 등 그들이 수십 년간 희망해온 모든 것을 지원해왔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머나먼 아프리카 대륙 에티오피아부터 필리핀, 태국 등 참전국까지 찾아가 지원하며 국가를 대신해 감사를 표했고 16개국 참전국 관저로 존경의 마음을 담은 황금 카네이션을 발송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참전국의 마음에 감사를 표하는 등 이례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만난 참전 용사들이 현재 생활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단 한 번도 전쟁에 참전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그 마음가짐을 현 세대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이 같은 기획을 한 것인데요. 실제 해외에선 이들을 기적의 한국인들이라 부르며 전례 없는 행보를 보이는 것에 수많은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을 단순히 기업의 후원이 아닌 최문성, 박동진, 이수진, 서동준 등 여기 보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해외에서는 기업이 아닌 한국이란 국가에 감사를 표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프레쉬는 6.25 참전 용사에게 후원되는 아주 특별한 태극기 키링을 공개하며 또 다른 기적을 전하기 위한 시작에 있습니다. 해당 태극기 키링은 6.25 전쟁 당시 실제 태극기를 구현하기 위해 40여 년 한길만 파온 장인과 협업을 해 완성한 키링으로 빛에 따라 서명의 굴곡이 보일 정도로 디테일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키링을 구매하였고 현재 많은 한국인들이 이 태극기 키링을 가방, 휴대폰, 차키에 걸며 일상 속에서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참전 용사분들은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90대 중반이 된 참전 용사님들께 우리가 보답할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고정 댓글에 태극기 키링의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한 번씩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